우리 집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오늘 그 통증과 그리고 긴장과 관계에 대해서 꼭 질문하고 싶다라는 분 손 한 번만 펴해 주십시오. 네, 우리 맨 앞에 우리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고. 저는 그 중남구에서 온 신중철이라고 하고요. 그 교수님께 꼭 질문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수님 강의나 공연 동영상을 많이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꿈을 주시는데, 많은 꿈을 주시는데 여러 분야 방면에서 그 교수님의 진짜 꿈은 무엇인지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좀 불행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저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 나름 저 혼자가 돼보려고 배낭여행을 미국으로 갔다 와보고, 그리고 이제 해외 봉사 활동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런 도움을 많이 줬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네팔 같은 애들이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그걸 다 당연하게 느끼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에게 제가 조언을 구해보니까 스스로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다 같이 축도하고 마칩시다.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게 엄청 심오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제가 뭐 이야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보통 하시는 역할을 거의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외국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유난히 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 뭐 아니면 우리 엄마는 위기에 닥치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네 예비 탓이다. 뭐 이런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기 코끼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부모가 한 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어려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연스러운 게 자기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 어떤 하나의 별이 되어서 자기의 지점을 찾는다고요. 그게 부모든 사회든 국가든 세계든 그 시대든. 그런데 이제 저는 아버지에게 그런 게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는 혼란을 많이 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나. 근데 감히 대항을 못할 그런 거였죠. 아버지는 다 아시지만 아버지는 커 보이잖아요. 아버지는 막 체격도 좋고. 난 너무 어리고. 근데 아버지가 막 술 드시고 막 엄마하고 싸우고 그러면 내가 감히 아버지! 이게 부부의 삶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할 만한 그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어렸을 적에 또 기억나는 건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 서먹한 게 어떤 거냐면요. 동네에서 저 어렸을 적에는 막 이렇게 뭐 그런 학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있었는데 제가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구멍 파가지고 뭐 자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했다고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쌈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런데 뭐 하다 보면 아빠가 이렇게 노동일 가방을 메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을로요. 그럼 저는 아빠를 딱 멀리서 보는 순간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인사를 하는 건가? 그럼 뭐라고 하는 건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그 어색함에 그 어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있었는데 어른이 너무 힘든. 그걸 너무 많이 받고. 근데 저는 뭔가 세계를 찾고 싶고 그 세계를 찾고 싶은 건 내 안에 뭘 찾고 싶은 거겠죠. 왜냐 결국 넓은 세계를 보는 이유는 넓은 세계 어느 한 지점에 반응하는 내 안의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과 넓은 세계를 만나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왜 가는 건가요? 버거킹 먹으러 가나요? 제가 가봤는데 사이즈가 똑같아요. 미국 버거는 클 줄 알았거든요. 똑같다고요. 예? 롯데리아가 더 맛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넓은 세계를 가는 것은 다양한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내가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를 느끼느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완전히 다 단절이 된 거죠. 어머니는 글을 모르시고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 심한 장애를 갖고 계시고 형제들은 이런 집이 어렵고 힘드니까 다 먼저 떠나버리고 형 누나들은 저만 남은 거예요. 김미자하고. 김미자는 연년생. 이름도 퀄리티 떨어지고. 뭐야 이게? 똥이에 된장이야? 뭐야 이게? 다 거기서 거기야 이게. 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뭔가 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꿈은 자연스럽게 저의 결핍을 먹고 성장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가 되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해. 동쪽으로 가. 5월에 기운이 나와. 이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후회하지 않으실 결정을 하십시오. 이제 그런 이정표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포프리쇼를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프리라는 기업이 제 꿈에 그걸 해준 거죠. 당신의 꿈을 펼쳐봐라. 오늘이 200회, 그러니까 저번 주가 200회였거든요. 그 사장님이 세상에 꽃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200회 축하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래. 저렇게 준비하는 그 마음, 그런 사람을 또 만나서 내 꿈을, 사실은 저는 제 꿈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노래 유명한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지압해줘. 그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선생이라고 할 만한 아직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저도 같이 눈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또 꿈이라면 꿈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유명한 토크쇼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제 꿈은 아닙니다. 막 유명해져서 막 엄청 막 돈 받고 막 광고 나가고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라고 하면 뭐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거 막 돈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뭐 해야지 뭐. 근데 그게 제 꿈은 아니라는 거죠. 박지성 선수가 그랬습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축구를 잘하고 싶다. 정말 얼마나 멋진 젊은인가요? 난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다만 축구를 잘하고 싶을 뿐이다.
물론 그게 깻잎 한 장 차이죠. 축구 잘하면 유명해져요. 그렇지만 유명해지려고 축구를 잘하는 거하고 축구를 잘해줘서 유명해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가죠, 철학가. 철학, 돈 많은 철학가죠. 진짜 친한 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제가 나이 많은데, 그냥 형, 이렇게. 축구공에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꿈은 어느 날 엄청나게 멋지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꿈은 우리의 결핍을 먹고 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독하게 결핍된 게 있다면, 여러분이 크게 상처받으신 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 계속 어렵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회의를 당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어설프게 잘못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줘야지, 그냥 그 사람에게 마치 그냥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없는, 그거는 안 되고 계속 그런 도움만 하면 그들을 오히려 더 가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조금은 이렇게 멈춰봐라. 저는 포프리쇼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 군대 가는 것도 그렇고 한 70%는 제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서. 근데 막 100% 막 맨날 이렇게 안 되죠. 왜냐면 저희가 케이크 사가거든요. 케이크. 파리바게뜨 거. 근데 이제 한 30명이 먹으니까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5개만 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장이 7개를 샀다는 거예요. 제가 5개 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소장이 5개 사라고 그랬으면 5개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넉넉하게 먹자고 7개를 산 거예요. 나는 먹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제 그 카드를 쓰면은 연구소 카드니까 제 핸드폰으로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빈정이 상하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진짜. 솔직하게. 아니,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 아이고, 분명히 5개 사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거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70%는 제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좋고, 또 군대 갔더니 또 탱크도 한번 태워주시는 거예요. 자주포를. 그래서 제가 이거 살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연비 안 좋냐고 물어봤더니 경유고 오토라는 거예요. 그냥 타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제 우울증이 거기서 딱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는 내 병원이고 내 놀이터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앞으로 군대에서 계속 허락하는 한 전 계속 한 달에 한 번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2번 오라고 하면 싫다. 그러면 케이크 14개잖아요. 파리바게뜨 14개 엄청 비싼데. 그러니까 남을 위해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은 나를 돕다 보면 그게 남이 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하게 남을 도왔다면 남을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수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전 자유 같아요. 구제하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티 안 내는 거죠. 티가 안 나는 거죠, 막. 예? 그게 인간이 훨씬 더 좋은 상태 아닌가. 나에게도 그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젊은 나이에 그렇게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시라고 했는데 이런 남자는 조금 더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 나이에 저런 질문을 하는 남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물론 저런 질문도 하고 돈도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나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아름다운 질문. 우리 청년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질문. 네, 우리 저쪽 우리. 네. 안녕하세요. 처음 하는 거라. 네네네. 그냥.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아인입니다. 처음 오게 돼서 제가 추천해서 2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안양의 샬롬 농아인교회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박광철입니다. 네. 오늘 내용을 듣고 너무 공감을 했고요. 그 긴장감이라는 동안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가족에 부모님이 형제 중에 장애인을 하나 갖고 있어요. 형이 지체장애인이 있고요. 또 제가 농아인이고요. 때문에 평생 부부싸움해도 해결할지도 못하고 그 불안한 감을 갖고 살았는데 또 두 번째는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영화 보셨겠지만 도간이라고 네, 영화 보셨겠지요. 제가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35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6년 동안 너무 불안증과 폭력과 또 학교에서 공부보다는 노예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막 반일도 시키고 막 여러 가지 생활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포기하고 학교 전학을 가게 됐어요. 인천 농아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음 편안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 꿈이 목사가 되는 꿈을 목적을 갖고 대학교 진학을 하고 또 수화 통역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부하면 너무 어려움을 느끼고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시험 보는 날 글을 몰라서 너무 긴장감을 느끼고 당황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또 4년 후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또 수료하는 동안 사는 동안 농아인으로서 느낀 게 너무 불안증이 너무 심하게 많습니다. 누구도 또 농아인들이 우울함도 많고 절망도 많고 또 6년 전부터 지하철에서 보게 됐는데 잠시만요. 6년 전에 상담하기 위해 상담학을 2년 동안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지금 상담 심리학과를 지금 재학 중에 있고요. 또 농아인들이 또 치료를 위해서 많이 상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저기 아버님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간이 날 때 소통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를 하셨는지 그 경험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부모님과의 그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불안함과 제가 포프리쇼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의도, 이제 그것은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아버지와 그 집안의 그 불안한 것을 계속 너무 오래 지켜본 그 아이의 불안함이 제 지금 이 에너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떤 분이 뭐 포프리쇼를 보시고 난 좀 뭐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뭐 해외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오늘 포프리쇼 하는 날이니까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뭐 외국에 있어서 못 가지만 오늘 하는 날짜인지 알고 있다. 근데 내가 해외에서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포프리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갇힌 공간에 있다가 창가로 나가게 하는 그런 것 같다.
그래도 너무 내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새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지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제 감정이 이렇게 약간 통제가 안 되는 건 아직도 그 감정에 제가 진행형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나 그 아빠가 무섭고 그 눈치를 계속 보고 목사님이 겪으셨던 그런 일들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지금도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 겉은 이제는 그런 환경은 이제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아버지보다 제가 힘이 세고 또 계좌 이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의 중심이죠. 근데도 제가 되게 장기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 그걸 받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따뜻한 가정에 대한 결핍,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대한 어색함, 그런 거겠죠. 그게 제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겠죠. 아버지하고 관계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조금. 근데 그거는 막 좋아져서 좋아진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조금 상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노동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손을 많이 찌으셨는데 그 아버지의 그 손톱이나 발톱 같은 게 보여지기 시작했던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돈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모든 답은 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돈을 엄청 드린 것도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얼마라도 드리고 집에 갈 때 엄마 몰래 돈을 드려야 되겠다.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매우 힘이 없구나. 엄마한테 구박을 받고 그리고 엄마는 이제 아버지가 무슨 주사 같은 걸 맞으면 다 살았는데 뭘 연병하러 맞으냐. 무지란 놈아. 이러면 근데 이제 아버지는 돈이 없잖아요. 그 나이 드시고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건 젊은 사람이 돈 없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도 드리고 어느 날은 아버지를 제가 한번 안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지 되게 어색하죠. 아버지가 막 이러겠어요. Oh my son. 이러지 않죠. 앉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안았는데 그냥 이렇게 얼어서 이렇게 있죠. 이제 그때 느꼈던 아버지의 60년, 70년 노동일한 어떤 몸의 느낌, 그리고 긴장하시는 그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3년, 5년 지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시선 처리가 조금은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마음에 그런 게 되신다면 또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어깨나 뒷모습이나 그런 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돈을 써보셔라.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돈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마음을 쓰면 반드시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돈을 쓰고도 마음 안 쓰는 경우는 있지만 마음을 쓰면 돈 반드시 씁니다. 마음이 가면 꼭 갑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액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니까 쪽팔리지. 나중에 크게 해서 줘야지.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크게 벌잖아요. 돈 아까워서 못 줍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종교 활동을 하시든 안 하시든 자기 월급에 자기 수입에 누구는 10분의 1, 누구는 20분의 1, 누구는 30분의 1, 50분의 1이라도 딱 정해놓고 가난한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은 꼭 그렇게 이렇게 한 달에 조그맣게 해요.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 3천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정확히 정해놨어요.
난 내 수입의 한 30분의 1, 한 100분의 1 정도는 꼬박꼬박 하겠다. 근데 희한하게요, 그게 자기 마음에 공간을 반드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솔직히 뭘 해도 반드시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잘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영업을 해도 그 사람은 목소리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으로 하면. 그러면 세상에요, 돌아다니는 게 돈입니다. 돈 진짜 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갖고 있는 지식으로도 우리는 훨씬 많은 돈 벌 수 있습니다. 세상 돈이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듭니다. 기왕이 힘든 인생, 있고 힘든 게 훨씬 낫습니다. 뭐 돈이면 행복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돈 있고 불행해지십시오. 그냥. 돈 있어도 불행한 날 있고 돈 있어도 힘든 날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그 시스템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줄 겁니다. 신을 믿든 신을 믿지 않든. 신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안 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리를 자기가 시행하다라는 뜻이지 내가 그거 있는 거 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는 그 실체적인 믿음은 아니거든요. 어떤 신앙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아니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수입의 100분의 1이라도 꼭 정해놓고 한번 줘보십시오. 파리바게트를 생각하십시오. 7개는 버겁습니다. 5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힘든 일 겪으셨는데도 우리 지금까지 또 일어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밖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